좋아요. 에이비안 기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건 조류 생물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그들의 몸은 비행 능력을 잃었지만 공기와 속도 관련 특성은 유지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더 빨리 움직이고 깃털처럼 천천히 떨어져요. 떨어질 때마다 항상 천천히 내려가는데 마치 영구적인 느린 하강 효과가 있는 것처럼요. 웅크리기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낙하 데미지를 입지 않고 웅크리면 정상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나중에 다시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떨어진다는 걸 알아두세요. 알겠죠? 즉 느린 하강으로 떨어지지만 내가 컨트롤을 누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속도가 유지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절대 가속되지 않아요. 여기선 가속 중이지만 지금 놓으면 같은 속도로 떨어져요.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죠?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키를 놓는 시점에 따라 일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야. 알겠지? 또한 신선한 공기 효과가 있는데 이건 침대가 잠을 자고 리스폰 포인트를 설정하려면 최소한의 높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숫자로는 65에서 86 또는 그 이상이야. 그리고 지상과 공중에서의 속도도 있는데 이건 전혀 약간이 아니야.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더 많이 점프하면 더 빨라져. 게다가 날고 있을 때도 그 속도가 유지되니까 이건 완전 밸런스가 깨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알을 낳는 능력도 있어서 잠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든 위치에 알을 남기고 그 알은 바닥에 나타나 자동으로 인벤토리에 들어가 지속적인 자원을 제공해. 알겠지? 우리는 채식 식단도 있어요. 어떤 고기도 못 먹어요. 생선도요. 먹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새가 되는 거죠. 자, 생존 모드로 바꿔볼게요. 이론적으로는 안 돼야 하는데 봐봐 보이죠? 먹을 수 없다고 해요. 채식주의자라서요. 우리는 사과, 빵이나 다른 채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익힌 감자, 케이크. 케이크는 완전히 채식은 아니지만 예외로 쳐요. 그래서 이 기원은 이렇게 작동해요. 거미 기원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거미 기원은 임팩트가 적고 기본적으로 거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등반 능력이 있어요. 알겠죠? 제가 벽에 가까이 가면 보시는 것처럼 무한히 올라갈 수 있어요. 또한 G키로 능력을 켜거나 끌 수 있어요. 이제 등반 안 해요. 보이죠? 그리고 G를 누르면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또 거미줄 마스터 능력이 있는데 이건 거미줄을 통과할 때 훨씬 덜 느려지는 거예요. 여기 거미줄을 놓아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속도 저하가 훨씬 적거나 아예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뛰어볼게요. 조금 뛰면 속도가 느려지긴 해요. 아니 그것도 아니네요. 네, 변화가 있는 곳에서 뛰면 어딘가에선 조금 느려지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냥 평범하죠. 그렇죠? 뛰지 않고 가면 전혀 느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걸 제거할 수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거할 수 없어요. 하려면 Shift 키를 눌러야 해요. 알겠죠?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육식 식단이라 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또한 근접 공격이 적중할 때마다 그 지점이 잠시 거미줄에 갇히고 쿨다운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게 그거예요. 갇힌 적들은 빛나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실 2개로 거미줄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 있네요. 이론적으로 실 2개로 거미줄을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네요. 자, 혼자 들어갔네요. 그리고 체력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알겠죠? 7개의 하트가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설명된. 좋아요. 슐크의 기원은 어떻게 된 거죠? 이 기원은 마인크래프트의 슐커와 관련이 있으며 자연 보호와 추가 저장 공간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G키를 누르면 슐커 인벤토리가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죽더라도 지금 죽어보면 리스폰 후 G키를 눌러도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즉 이 아이템들은 무한합니다. 또한 갑옷을 입지 않아도 흉갑처럼 방어력을 제공하는 방어 피부라는 자연 갑옷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방어력을 제공해요. 또한 강한 팔을 가져서 맨손으로도 자연석을 빠른 속도로 깰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꽤 빠른 속도로요. 돌곡괭이보다 더 빠르게 깰 수 있어요. 알겠죠? 참고하세요. 석탄은요? 석탄은 안되고 돌만 가능해요. 변형된 손을 가져서 방패를 사용할 수 없고 방패 자체가 사용 불가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식욕이 많아요. 알겠죠? 배고픔이 일반 플레이어보다 빨리 줄어들어서 특히 채굴이나 탐험할 때 항상 많은 음식을 가져가야 합니다. 좋아요. 고양이로 이거 어떻게 플레이하나요? 고양이 기원은 고양이 특성을 가진 타입으로 기동성, 크리퍼 방어, 채굴 제한을 결합한 거예요. 우리는 곡의 능력이 있어서 높이와 상관없이 낙하 피해를 받지 않아요. 건축 한계에서 뛰어내려도 체력을 잃지 않고 착지할 수 있어요. 튼튼한 발목 덕분에 달리면서 점프하면 2블록 높이를 넘을 수 있어요.
푹신한 발바닥 덕분에 우리 발걸음은 스컬크 센서 같은 시스템에 감지되는 진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직접 점프하거나 밟으면 신호가 발생해요. 우리는 9개의 생명이 있어서 체력이 하나 적어요. 팔이 약해서 자연석, 돌, 딥슬레이트 같은 것들을 맨손으로 캘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보자 진전도 없어. 알겠지? 마치 기반암을 채굴하려는 것 같아. 알겠지? 말해두자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보이지? 하지만 곡괭이로도 안 되네. 알겠어. 알았어. 곡괭이로도 안 되는구나. 좋아. 자갈과 광물, 흑요석은 채굴할 수 있을 거야. 이론상으로는 포스포션 효과로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져서 일반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처럼 채굴할 수 있어. 고양이 특성이 있어. 크리퍼들이 나한테서 도망가고 약간의 야간 시야도 있어. 어둠 속에서 조금 더 볼 수 있지. 큰 차이는 못 느끼겠네. 잠시 내 기원을 바꿔볼게. 휴마? 여러분은 차이가 보이나요? 난 전혀 모르겠는데. 더 어두운 곳에서 그럴 거라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자정인데도 이 정도론 충분히 어둡지 않네요. 이제 동굴에 들어가 볼게요. 와, 사실 꽤 괜찮아 보이네요. 오리진을 바꾸고 선택해 볼게요. 아니, 똑같이 보이네. 그래, 똑같아 보여. 그래서 이게 고양이 능력인데 제 생각엔 지금까지 본 것 중 최악이에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있어도 돌을 채굴할 수 없다는 건 너무 큰 약화예요. 특히 채굴이 핵심인 게임에서요. 만약 모든 걸 탐험하고 채굴하는 모험 모드 세계라면 어쩌면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능력들도 하트를 잃을 만큼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낙하 데미지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니까 엘리트라를 얻게 되면 그다지 큰 이점이 없죠. 그래서 별거 없어요. 좋아. 엔데리아의 기원을 마스터하는 방법. 이 기원은 기본적으로 텔레포트 능력을 주는데 G키로 일정 시간마다 엔더 진주를 던질 수 있고 충전도 꽤 빠릅니다. 충전이 정말 빨라요. 물을 두려워합니다. 물에 닿으면 데미지를 입고 블록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알겠죠? 즉 조심하세요. 물가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입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해했어요. 저기 있네요. 곧 갈 거예요. 호박을 무서워합니다. 알겠죠? 머리에 조각된 호박을 쓴 존재는 엔더맨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호박을 쓴 사람의 몸이나 갑옷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가느다란 몸을 가졌습니다. 알겠죠? 이것은 상호작용 범위가 약간 더 넓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더 우월하다고 할까요?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데 아마 7블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달할 수 있는지 볼게요. 저기 있네요. 정말 대단하죠? 알겠죠? 이것이 엔더맨의 능력이고 확실히 매우 강력합니다. 알겠죠? 엔더 진주의 특별한 점은 무한히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그리고 셋.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좋아요. 마인크래프트 오리진에서 멀린으로 어떻게 살아남나요? 그리고 이것은 영향력이 크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인어처럼 플레이하며 바다의 자연적인 능력을 대표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가장 극단적인 오리진 중 하나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물속에 있을 때만 공기가 재생돼요. 알겠죠? 수중 시야와 수중 친화력이 있어서 물속에서 채굴할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요. 물속에서는 지느러미와 속도가 있어요. 알겠죠? 부력 조절도 있어요. 알겠죠? 이론적으로는 물에 자동으로 가라앉지 않아요. 지금 그러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컨트롤이나 스페이스를 누르면 더 빨리 오르내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만약에 거북이 등껍질은 수중 호흡을 제공해서 수면 위에서도 물속에 있는 것처럼 공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탑쉘을 봅시다. 지금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면 거북이 등껍질 덕분에 산소가 유지돼. 알겠지? 즉, 물호흡은 우리가 물속에서, 아니 물 밖에서도 숨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알겠지? 혹시 물호흡 물약을 발견하면 이 점을 꼭 기억해두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물속 동굴 정말 멋지지 않아? 그렇지? 종유석까지 있고 정말 아름답다. 게다가 비도 물 한 병 마시면 공기 방울이 일부 회복될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비는 노출된 상태로 있는 동안 공기 소모를 멈추게 하지만 방울을 재충전하진 않아. 내 생각엔 이건 약간의 기원인 것 같은데 글쎄, 망가진 건 아니야. 알겠지? 와, 완전 망가졌어.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를 할 거야 라고 말할 정도의 기원은 아니야. 플레이할 모드팩이 수중 배경이라면 멋진 기원이지. 알겠지? 말하자면 이 기원을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하지만 일반 게임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드팩에서 갑옷이 2개만 주는 거북이 헬멧을 쓰는 것과 어쩌면 20포인트의 갑옷을 가진 헬멧을 쓰는 것은 매우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고 너는 아주 약해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말한 게 그거야. 물속에서 많이 플레이할 계획이라면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 플레이어가 물속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정말 매우 적어. 아마도 게임의 2%에 해당하는 것 같아. 알겠지? 그럼 게임 플레이 방식과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야 할 거야.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봐. 아주 좋아요. 블레이즈 본으로 어떻게 플레이하나요? 고충격적인 기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원은 네더의 블레이즈를 기반으로 하며 불에 매우 강하고 물에 매우 취약해요. 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가 불에 면역인지 볼까요? 맞아요. 그리고 용암에도요. 용암에도 당연히 면역이겠죠? 자, 빨리 확인해 봅시다. 실제로 가스트들은 나를 똑같이 공격하네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스트 스킨의 블레이즈 기원인데도 공격당하다니요. 이건 정말 무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더에서 모두 스폰되는 거예요. 알겠죠? 침대나 스폰 지점 없이 죽으면 네더에서 리스폰돼요. 알겠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불타는 분노 효과가 있어서 용암이나 불 속에 있을 때 근접 공격이 더 강해져요. 우리는 온열 효과가 있는데 이는 독과 굶주림 효과가 적용되지 않고 이런 효과를 추가하려는 시도는 면역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수공포증이 있어서 다른 소수성 기원처럼 물과 비에 닿으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물보호 마법도 있죠. 알겠죠? 특정 마법을 추가할 건데 전신 갑옷에 물보호 마법을 넣어서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농담이에요.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블레이즈인데. 자, 이제 이렇게 말해봐. 나는 불로 생명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블레이즈인데 불로 회복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 이게 밸런스가 깨질 수 있지만 불타면 더 많은 피해를 주는 능력이 있으니 생명력도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플레이하는 건 불편하지만 필요한 능력을 준다면 생명력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더 강해지는 것보다 결국 생명력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공격할 때 화염 효과를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부족한 게 있어. 하지만 이 기원의 재미는 네더에서 스폰되는 거겠죠? 너무 과하게 강하진 않지만 소수성이라는 건 정말 큰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안녕. 그래서 이게 다예요. 팬텀의 기원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기본적으로 팬텀의 기원을 선택해보죠. 보시다시피 이론상 저는 투명 인간이지만 이 동료는 계속 저를 쫓아다닙니다. 유령 형태가 있는데 G키를 눌러 활성화하면 인간 형태와 유령 형태를 전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록도 통과할 수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잘 안 보여서 블록을 통과해서 볼 수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봐요. 통과해서는 못 보지만 가까운 것들은 볼 수 있네요. 여기로 갈게요. 알겠죠? 흥미롭고 약간 불균형한 능력이네요. 그래서 블록 아래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다예요. 여전히 저를 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배고픔이 너무 낮아지면 이 능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붉은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배고픔이 없어져서 그래요. 알겠죠? 내가 능력을 잃었어. 허벅지 3개만 남았거든. 우리는 투명성 효과가 있어. 알겠지?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가 부분적으로 투명해. 알겠지? 보다시피 우리는 물에 대한 무형화가 있어. 알겠지? 우리가 고체 물질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유령 피해, 낙하 피해도 있을까? 응? 있어? 다 들어가네. 무형화와 물은 중요해. 알겠지? 우리가 유령이 아니더라도 물에서 익사할 수 있다는 거야. 투명화 효과도 있어서 다른 플레이어에겐 안 보이지만 몹에겐 보여. 몹에겐 당연히 보여. 알겠지? 광 알레르기가 있어서 사람 모습으로 햇빛 아래 걸으면 언데드처럼 타고 유령 모드면 타지 않아. 우리는 신진대사가 빠른데 유령 형태일 때는 배고픔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또한 취약성도 있어서 다른 고위험 기원처럼 최대 생명력이 3개 적어요. 그래서 무형화와 음식 관리를 잘 하는 게 핵심이죠. 요즘은 여러모로 너프됐지만 몹을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강력해요. 솔직히 이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잘 다룰 줄 알면 PVP에서는 펑펑펑펑 하는 거죠. 여기서도 상대를 때릴 수 있어요. 아니 블록이 있어서 안 되네요. 근데 날 보고 있어요. 홉! 이렇게 살짝 내다볼 수 있어요. 홉!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 끝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친구. 너무 늦었어요.
물론 내다보는 방법도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 소고기를 들고 투명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지 볼게요. 훔바. 네,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버그네요. 미안하지만 이건 완전 버그예요. 음식만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아티팩스 모드는 무한한 음식을 주니까 그걸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말고요. 하지만 투시도 가능해요. 보세요. 여기 와서 이렇게 서면 바로 보이죠. 상자 안에 있으니까 열 수 있어요. 자, 전리품 가져가세요. 스켈레톤이 저를 못 때리는데 지금은 때릴 수 있어야 하지만 보통은 제가 블록 안에 있어서 못 때려요. 그냥 쉬운 게임이네요. 여기 워든이 있지 않나요? 아, 저기 위에 있네요. 이 능력이 버그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좋아요. 오리진 모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시작할 때 자신만의 카테고리나 캐릭터를 선택해 그 능력을 모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죠. 얻으려면 오리진스로 가면 됩니다. 이건 포즈 버전이지만 여기 파브릭 버전도 있어요. 파브릭은 1048만 사용자가 있고 포즈는 1430만 사용자가 있습니다. 파일로 가서 모드 로더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모든 게임 버전에서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3개의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Relations로 가서 Required라고 표시된 것들을 받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파브리츠에 필요한 것들과 포르지에 필요한 것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드들은 어디에 저장할까요? 윈도우 스프라를 누르고 appdata 확인, 로밍, 마인크래프트로 가서 모드스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오리진 모드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리진스 모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오리진스 모드는 보시는 것처럼 점수로 표현된 다양한 영향 수준을 가진 기원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저 임팩트는 한 점을 의미하며 플레이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가벼운 변화와 작은 장단점을 가집니다. 중간 영향력은 진행 과정과 채굴, 전투, 이동 방식을 좌우하는 더 눈에 띄는 약점입니다. 고영향은 수중에서만 숨쉬거나 네더에서 직접 나타나는 등 마인크래프트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원들입니다. 각 오리진은 항상 활성화된 수동 능력과 G키로 사용하는 주요 능력을 결합합니다. 오리진스 기본 패키지에는 9개의 오리진과 랜덤, 오리진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모드나 다른 플레이어가 만든 버전을 얻으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버전들이 있는데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이 모드 자체는 9개의 기원을 추가하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확장으로 다른 기원들도 추가했어요. 그 결과 수백 개의 오리진 호환 모드가 생겨났고 마인크래프트에서 당신의 기원과 시작을 바꿀 수 있게 해주죠. 알겠죠? 즉, 이 모드는 개발자들과 이런 스타일의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정말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정말 좋은 모드예요. 좋아요. 엘리트리안 기원은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저기 바가 있고 기타 등등이 있죠. 이미 처음부터 날개를 장착한 상태로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엘리트리안 기원은 공기 흐름 속에 사는 날개 달린 존재를 나타내며 기동성 덕분에 가장 강력한 저충격 기원 중 하나예요. 우리에게 통합된 날개를 제공합니다. 가슴 슬롯을 차지하지 않고 내구도 관리가 필요 없는 영구적인 날개를 몸에 통합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게다가 기원의 제한에 따라 가벼운 흉갑도 위에 장착할 수 있어요. 바람 부스트가 있는데 30초마다 G키로 활성화하면 약 20블록 위로 날아오릅니다. 이건 지상에서 이륙할 때나 이미 날개로 비행 중일 때 추가 추진력을 얻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에어리얼 워리어가 있는데 이는 엘리트라로 비행 중 공격하면 지상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동성이 필요해서 중갑을 쓸 수 없고 보호력이 낮은 방어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머리 위 2블록 높이 같은 낮은 천장 아래 오래 머물면 느려짐과 약화 효과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런 좁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효과들의 지속 시간도 늘어납니다. 또한 뼈가 약해서 낙하 데미지와 엘리트라로 비행 중 블록에 부딪히는 데미지가 훨씬 커집니다. 알겠죠? 비교적 작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상당한 체력이 깎입니다. 엘리트라로 벽에 살짝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지금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이 정도 높이에서도 하트 1개 반이 깎이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이번 낙하는 얼마나 높았던 거죠? 쾅 하나 둘 셋 그리고 4블록 더 점프해. 즉 저기에 떨어지는 거야. 즉 여기에 떨어지는 거야. 여기 떨어지면 하트 1개 반이 줄어들어. 이제 반개가 줄었네. 다시 해보자. 하트 1개.
좀 랜덤인 것 같지, 그치? 다시 해볼게. 하트 반개. 여기 뛰어서 떨어져 볼게. 하트 한 개 반. 즉 점프하면 더 많이 깎이네. 아마 점프하면 더 높이 뛰나봐. 한번 볼게. 맞아, 더 높이 뛰어, 더 높이. 울타리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한번 볼게. 안돼. 아니 울타리는 못 넘어. 그냥 참고하세요.